그리고 2009년 11월에 이세돌은 은퇴를 선언합니다. 흙.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오늘은 투자 컨텐츠를 좀 안 올리고 딴 거를 하겠습니다. 제 아이돌인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머리도 뻗어있고 뭐 이런 겁니다. 예. 오늘 이세돌 구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바둑 티셔츠도 입었습니다. 이게 바둑 티셔츠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겠지만, 네, 주식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내 맘입니다. 내 채널이잖아요. 그쵸? 네, 저는요, 참고로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2년, 그리고 대학 때 한 5년 동안 내내 바둑만 둔 사나이입니다. 수업에 뭐 했나? 그딴 건 저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중요한 거 배웠을 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 바둑을 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연예인들은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뭐 연예계에서 아는 거는 뭐 이런 거, 요즘 뭐 BTS가 유명하다며, 소녀시대는 요즘 덜 유명하다며,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뉴스는 안 봐도 바둑 체스 뉴스는 매일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초부터는 어떤 바둑과 체스 선수 있었는지 대충 다 압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우상은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이런 사람들이죠. 이세돌은 강원국과 동갑입니다. 그 1983년에 태어났는데 이세돌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나가고 나는 이 모양인가. 네, 좀 디프레싱하네요. 네, 이세돌은 아버지가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비금도라는 성으로 이제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그 비금도가 어디 있냐 하면은 그 목포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신안군이 나오거든요. 신안군에서 또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조그만 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금도입니다. 왜 거기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또 이 아버지가 또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세돌이 대성하는 거를 이제 못 보십니다. 그래서 집도 꽤 가난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세돌은 바둑에 정말 엄청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12살에 프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입단 사진이고요. 이 귀여운 꼬마가 이세돌 구단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입단 동기인 조한승 구단인데, 이분도 이제 타이틀을 따고 굉장히 강한 그런 기사입니다. 물론 이세돌한테는 매칭이 안 되지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세돌 아버지가 낳은 부모님이 낳은 그 오남매가 정말 다 천재들입니다. 그 형은 여기 이상훈 구단인데 이분도 프로 구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도 이제 그 이세나 씨, 그분도 아마 강자이고 아마 6단이고, 남동생도 아마 5단인데 그거보다는 공부에 좀 더 재능이 있어서 서울대 갔고요. 그리고 또 누이가 한 명인데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이대를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비금도는 정말 깡촌도 아니고 깡촌 중에서도 깡촌인데 여기서 전부 다 공부를 잘하고 바둑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다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돌은 12살에 이제 프로가 된 거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12살에 프로 입단을 한 후에 방황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나 그래가지고 막 방황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바둑도 공부도 좀 소홀히 하고, 뭐, PC방 가고 이러다가, 이제 실어증이 오게 되는데, 그 실어증이 나중에 낫게 되지만, 그 후에 이제 그 목소리가 좀 이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 인터뷰 들어보면은 좀 여자 목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목소리가 좀 변했고요. 그 이상훈 구단, 이 형님은 이제 나중에 구단까지 올라갔긴 했지만 뭐 그렇게 프로 기사를 대성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한 번 땄거든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00년에 무슨 신인왕 타이틀을 땄는데 결승에서 누구랑 맞붙었나? 동생이랑 맞붙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형이 동생보다 조금 더 셌나 봐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누르고 타이틀을 따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2000년쯤 이세돌은 이제 정상급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2001년에 LG배 결승, 세계대회 결승에서 이창호 구단과 맞붙게 됩니다. 당시 이제 결승전은 베스트 오브 5, 그러니까 5판 중에서 3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이제 대국이었고요. 네, 이게 정말 놀라웠던 게 2001년 이창호 구단의 나이가 겨우 26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전성기 중에 최전성기였고요. 네, 당시 제가 이제 독일에 살았는데 독일 바둑계에서도 그냥 신이라고 하면은 것이라고 하면은 다 이창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창호는 정말 그냥 신이었습니다. 바둑의 신이었죠. 그런데 그 거의 처음으로 이창호가 자기보다 더 어린 세대에서 이제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이세돌 구단. 근데 그 이세돌 구단이 첫 판, 둘째 판을 이기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된 거예요. 정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대박. 그 17살짜리 소년이 갑자기 세계대회를 우승하는 거야? 그것도 이창호를 꺾고 말도 안 돼. 우와!
했는데 이창호가 정신을 차리시고 그 3국이 사실 이창호가 꽤 불리했는데 이제 그거를 역전한 다음에 4국을 이기고 5국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거든요. 이 5국에서도 이세돌을 꺾고 3대2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세돌은 울며 나가가지고 한강에 빠질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안 빠졌고요. 요번에 졌지만 말이야. 다음에는 내가 이창호를 이길 거야. 이겨버리겠어. 해가지고 바둑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재능이 출중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2002년에 드디어 후지츠베라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모습인데요. 다 좋은데 왜 이런 항아리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아리 별로 쿨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어쨌든 우승해서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에 그 LG배 결승전에 또다시 이창호를 만나게 됩니다. 서력전. 그 당시 이제 특히 21세기 초반, 2000년대 초반에 시츄에이션이 어땠냐 하면은 한국 1인자, 2인자, 3인자가 곧 세계 1인자, 2인자, 3인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창호가 세계 1인자였고 그 다음에 조훈현과 유창혁이 2인자, 3인자를 아웅다웅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한국 바둑이 정말 초막강했습니다. 이세돌은 이제 이때부터 그들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세계대회 우승은 후지츠베에서 유창혁 구단을 그 반집으로 이겼고요. 정말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결승이라서 제가 그게 벌써 17년 전인데도 뚜렷이 기억에 납니다. 2003년 이제 LG배 결승은 또 한 번 레벨이 달랐죠. 왜냐면은 이제는 상대방이 유창혁 구단이 아니라 이창호 구단이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 넷째 판에서 이창호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실수를 해가지고 이세돌이 여기서 이기고 3대1로 LG배를 우승하게 됩니다. 이게 이창호가 5번기,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5에서 패배를 한 처음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28세에 이창호가 처음으로 쓴맛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이창호가 처음으로 이 5번기 시합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서서히 쇠락하게 됩니다. 이창호 구단은 2005년에 마지막으로 세계대회 우승을 한 다음에 2010년까지는 그래도 세계 정상급에 속했는데 그 후부터 급격히 이제 몰락을 하게 되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세돌이 2003년에 이창호를 처음으로 극복을 했는데 그 후에는 이창호한테 거의 판맛을 못 봤습니다. 두면은 거의 다 졌어요. 진짜 이창호가 2010년쯤 이제 세계 정상급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세돌이 이창호한테 이긴 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랍죠. 그쵸? 어쨌든 2003년 이때는 이세돌이 이겨가지고 LG배를 우승을 하고 이제 세계 최정상급에 그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세돌은 정말 재밌는 게 선배 기사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바둑 TV에서 바둑 끝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선배 기사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상대방이 정말 잘 뒀는데 근데 마지막에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제가 운 좋게 이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하. 이런 식으로 정말 핵노잼 인터뷰를 했는데 이세돌의 인터뷰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이런 말도 했죠.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뭐 이런 말도 했고 좀 다른 사례들을 좀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보자. 여기 있네. 이세돌 구단 어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기보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중국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해서 그들의 기보 따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청원은 이제 역대 거의 최강의 기사 중에 한 명인데 오청원의 바둑은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딴 기본 내가 왜 봅니까? 차세대 중국의 유망한 기사는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들의 바둑 실력 따위를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조한승 육단이도 어떤 결과를 예상합니까? 화려한 바둑으로 KO시키겠습니다. 저기 이창호, 조훈현, 마샤오춘 구단이 있는데 실력을 생각할 때 좋아하는, 존경하는 기사는 누굽니까?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좋은 기사가 훌륭한 기사이기는 한데 아니다 참 마샤오춘 구단은 좋은 기사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올드 바둑 팬들, 보수적인 분들은 저 시건방진 놈이 있나 저 그지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도 자유분방하고 이제 좀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보수적인 한국 기원, 기사회 이런 곳이랑도 계속 마찰이 있었고요. 그래서 괘씸죄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돌은 에이 짱난 무슨 얼어 죽을 징계야 니 같은 것들이 나한테 해가지고 2009년에 6개월 동안 휴직을 해가지고 바둑을 안 두는 사태도 벌어졌고요.
네, 이세돌 구단은 참고로 바둑이 이제 그 포석, 그러니까 이제 오프닝,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포석을 보면은 그 제가 봐도 좀 늘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수익기 능력이 엄청 세가지고 그 포석의 약점 그런 거를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정말 수익기 능력이 전성기에는 정광석과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도 우승을 했고, 세계대회 총 16번을 우승을 합니다. 참고로 이창호는 23번을 우승했는데, 이창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도 인생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구단이라는 사람인데요. 구리 구단은 82년생, 이세돌은 83년생입니다. 나이도 매우 비슷하고, 그리고 둘 다 이제 성격도 호방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가 꽤 좋은, 둘이서 이제 만나 술도 먹고 뭐 이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둘은 통산 거의 한 50판을 둬가지고 승률이 거의 50%, 진짜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억만장자인 미장건이라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 둘을 맞춰가지고 10번기를 두게 하자. 10번기라는 거는 10판을 두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6승을 먼저 이긴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데스매치죠. 아마도 데스매치. 진검승부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세돌은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아, 그래? 니장건 아저씨가 우리한테 이 대회를 스폰서해준다 이거지? 감사. 자, 그 대신 이렇게 합시다. 승자는 8억 5천만 원을 받고 패자는 교통비, 콜? 했습니다. 교통비가 이제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그런데 사실 이 대국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한 번에 10판을 쫙 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판을 두는데 그것도 전부 다 중국에서 뒀습니다. 아니, 중국에 10번 날아가고 비행기 타고 하면은 그 정도 돈이 들죠. 그쵸?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구리도 매우 화끈해가지고 아 그래 승자 독식 오케이 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장장 8개월에 걸쳐가지고 중국 전체를 누비면서 20번기를 두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면 이세돌이 엄청 불리한 거 아니야? 아니 홈 그라운드가 중국인데 야 아니 맨날 중국에 오게 한다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마인드 스포츠에서는 홈에서 두는 게 큰 부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응시배라는 그런 엄청 큰 그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40만 불 걸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결승에 조은영 구단이랑 예 웨이핑 중국 사람이 올라갔거든요. 거기서도 일부러 중국에서 3판, 싱가포르에서 2판 이렇게 도는데 거기서 예 웨이핑이 홈에서 둔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그리고 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세계 챔피언이 노르웨이 사람인데 얘도 노르웨이에서 대회만 하면은 늘 우승을 못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홈 컨트리에서 두면은 압박을 엄청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홈에서 둔다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세돌은 8판을 둬가지고 6승 2패 압승을 합니다. 10번기를 우승해가지고 21세기 최고의 대결은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한 10년 동안 그 세계 바둑 탑이었던 이 시대의 라이벌들 얘네 둘을 붙여가지고 이세돌이 우승한 거죠. 이세돌이 이 시대에서는 내가 최고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10번기가 2014년에 펼쳐졌는데 당시 2014년에 둘 다 이제 각각 한국 1등, 중국 1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벌써 1등은 딴 기사들한테 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못 두진 않았고요. 당시 아마 이세돌이 한국 3등이었냐 뭐 그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 이 10번기에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요 책에 이제 매우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세돌이 자전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전 X신동 이세돌도 후배들을 받게 되고 후배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10년대 꼭 옛날 이세돌과 비슷한 커제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커제, 중국에서. 이 둘이 몽백카페라는 그 대회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5번기 결승이었는데요. 결승 전에 커제가 이 말을 합니다. 이세돌이 나한테 이길 확률은 5%이다! 라고 이제 큰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근데 드라마가 자체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세돌도 열을 받았겠죠. 아, 저 새끼 내가 이기고 만다. 이길 거야! 해가지고 네 판을 두니까 2대2였어요. 마지막 5국을 두게 됩니다. 그 5국을 두는데 정말 미세한 바둑이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보니까 한국 룰이면 이세돌이 이겼는데 주최 측이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룰로 바둑을 두게 되는데 중국 룰루는 커제가 반집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게 이세돌은 이 판을 지고 3대2로 우승 자리를 커제한테 내주게 됩니다. 커제는 이렇게 한번 왕창 대고 난 후에 그 후에는 이세돌이 뭐 못한다, 뭐 내가 이길 확률이 95%다 이런 말을 이제 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후계자들이 나타났죠. 이게 박정환 구단, 그리고 신진석 구단. 지금은 이제 그 신진석 구단이 몇 개월 동안 이제 한국 랭킹 1위를 하다가 지금 지난달에 박정환이 그걸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뭐 대충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세돌이 전국민 대스타가 된 이유는 뭐 당연히 그거죠. 알파고 대국입니다.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바둑 셔츠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바둑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바둑 셔츠가 그 무슨 셔츠냐 하면은 2014년 유러피언 고 콩그레스 티셔츠입니다. 유러피언 고 콩그레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유럽에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1년에 2주에 걸쳐가지고 한 1000명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바둑을 두고 바둑을 생각하고 바둑을 얘기하고 오로지 바둑만 하다가 가는 그런 미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미친놈들이 1000명이 모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2번 갔는데 이 두 번째 대회가 루마니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 CBO에서 그 콩그레스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제 바둑 선생인 조석빈 사범이 저한테 그 말을 합니다. 어이, 내가 그 영국에 사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걔도 루마니아 간대. 걔 만나가지고 한번 잘 만나봐. 그랬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그를 만났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이 양반을 만나가지고 시덥잖은 농담 따먹고 야, 너 오늘 이겼어? 아, 나 오늘 졌는데 나 바보같이 졌어. 하하하. 뭐 대충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다시 헤어졌죠. 전 독일로 왔고 그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양반을 TV 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TV 앞에서. 그게 바로 이 아좌황 박사인데요. 당시 이제 조석빈 사범이 그 말을 했죠. 아, 그 사람? 뭐 컴퓨터 뭐 일하는 것 같더라?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유럽에서 바둑 두는 사람들 중에서 20, 30%가 컴퓨터랑 뭔가 관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IT맨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놈 중에 하나구나 했는데, 네, 그런 놈들 중에 하나는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알파고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세돌이랑 바둑을 둘 때 이 바둑알을 놓아준 이 아좌황 박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거 알았으면 사인 좀 받아올 걸. 제 얘기를.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이세돌은 이제 알파고가 나타난 게 2015년이었는데 2015년에 좀 약한 프로한테 5대 0으로 이겨요. 알파고가. 근데 이세돌은 그 기보를 보고 야, 그래, 그 약한 프로한테 이긴 거 잘 봤어. 그 기보 봤는데 되게 허접하더라고. 야, 나한테는 절대 못 이겨. 내가 알파고를 박살낼 거야 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야, 내가 5대 0으로 이기거나 4대 1로 이길 거야. 이거는 이지, 매우 쉬워. 하하하. 이렇게 했죠. 그리고 도대체 왜 구글이 이세돌을 선택을 했느냐? 2016년에 이세돌은 당시에 한국 3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톱이 아니었고 세계 톱도 아니었어요. 세계 랭킹은 아마 제가 보기엔 아마 5위에서 10위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데 그 전 10년, 그러니까 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세돌이 가장 성공적인 기사였거든요. 가장 많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가장 유명한 기사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은 PR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세돌을 초빙해가지고 알파고랑 두 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구글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이세돌 세계 대국 첫판에서 충격 패배, 충격 이랬죠. 저도 굉장히 그때 충격이 빠졌습니다. 아니, 컴퓨터 따위가 이세돌한테 뭐 이랬죠.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는 기묘한 수법을 쓰면서 1국, 2국, 3국 3번 연속 이세돌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3대 0으로 앞서고 있어가지고 이 매치는 벌써 끝났죠. 이것도 5번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후 그 운명의 4국이 옵니다. 4국. 역사에 남을 178. 정말 대박의 수였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단따단딴딴. 자, 바둑을 뭐 그렇게 잘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기 대충 보면요. 여기 지금 100집이 꽤 있습니다. 여기도 100집이 있고 여기도 100집이 있고요. 이 네 점은 거의 죽었으니까 여기도 100집이 좀 있고 여기도 100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은 또 덤 7집 반을 받고요.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흙도 이제 어마어마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집이 있고 여기도 확실히 집이 있고, 그리고 지금 대충 보면은 중앙에 있는 이 땅, 이 토지, 이 거대한 토지가 다 지금 흙집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백돌은 지금 껌딱지처럼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 5개 백이 다 지금 죽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은 지금 집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긴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세돌이 빵! 바로 이수 178 빵! 이수 빵! 이제 이수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수가 왜 놀라운지 그런 거는 제 바둑 실력도 딸리니까 생략할 건데요.
어쨌든 결과는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수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게 거의 다 흙집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몇십 수 지나고 보니까 대충 이제 바둑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거든요. 전개가 되었는데 자, 대충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대충 이거를 보시면요. 자, 백이 갑자기 이 돌을 전부 다 연결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전에 분명히 보기에는 여기 흙집이 엄청나게 생겼었는데 그게 지금 흙집이 안 되고 백이 이 집을 전부 다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백이 가볍게 이기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대국이었고 저도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 오국도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세돌이 끝에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대4로 알파고한테 지는데요. 바로 그 1승, 그 1승이 인간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돌이 나중에 이런 명언도 남기죠.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거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패배한 건 아닙니다. 내가 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감동을 좀 날렸고요. 네, 그 1대4로 패배하고 그 후에는 AI한테 이긴 인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AI들은 당시 알파고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프로들한테 거의 석점을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3점 차이입니다. 3점 차이. 그래가지고 이세돌은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AI를 깬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깬 유일한 인간으로 남을 겁니다. 자, 이거 엄청 멋있죠, 여기. AlphaGo resigns. 알파고는 기권합니다. The result white plus resign was added to the game information. 그래, 백이 이겼다, 짜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이세돌은 은퇴를 선언합니다. 알파고의 혼신의 힘을 쏟았는지 아니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술기가 좀 정확히 안 돌아가는지 어쨌든 이세돌은 2017년부터 확실한 내리막을 걷게 되고요. 지금 이제 바둑 랭킹이 한국 10위권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13위인가 14위인가 뭐 그래요. 게다가 또 한국 기원과 또 마찰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아이씨 구질구질하게 바둑 두니 그냥 은퇴해버리겠다 해가지고 한국 기원에 프로기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흙그. 그러나 이분은 상금을 98억을 벌었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은 세컨드 라이프를 뭘 할지 매우 궁금한데요. 혹시 주식을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이세돌이 막 주식 유튜브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대박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 마인드 스포츠계에서 멋있는 은퇴가 몇 개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가장 멋있는 은퇴는 이분이 하셨을 겁니다. 야리 카스파로프, 체스계의 신인데요. 이 양반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 21년 동안 세계 1위를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 마지막 대회에서 이제 요 대국은 졌지만 이 마지막 대회도 우승을 함과 동시에 깜짝 프레스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엄청 멋있죠. 마지막 대회를 우승하고 세계 1인자로서 은퇴하는 거 개 멋있다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42세 나이였죠. 자, 예, 이세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연히 다음부터는 다시 투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오셨으면은 이제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